자, 2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은 글의 요지 문제고요. 글의 요지 문제도 비슷합니다. 전반적으로 필자가 이야기하는 걸 찾아야 돼요. 필자가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반복되는 단어에 숨어 있겠죠? 우리 그걸 키워드라고 얘기합니다. 키워드를 찾으셔야 되고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혹은 두 개가 나올 겁니다. 두 개가 나온다면 두 단어 사이의 관계를 찾으셔야 됩니다. 반복되는 두 개의 단어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두 개가 결합됐을 때 시너지 효과, 즉 플러스 효과가 나오는지, 두 개가 결합했을 때 마이너스 효과가 나오는지도 찾아보시면 전반적인 글의 요지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22번 글은 유전학의 발전과 이를 전달하는 미디어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지문인데 1번부터 5번이라고 선택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전학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대중매체, 즉 미디어라는 게 많이 나와요. 일단 선택지만 보더라도 이 글은 유전학과 미디어에 관련된 글이구나 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상당히 길어요. 처음에 나오는 게 while이 나옵니다. while은 의미가 두 가지죠. 뭐뭐하는 동안을 나타낼 수도 있고 뭐뭐인 반면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수능 스타일에서 쓰이는 while은 상당 부분 뭐뭐인 반면으로 쓰여요. 두 개의 문장이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while은 뭐뭐인 반면으로 나가요. 자, 제네틱 어드밴스먼트 하면은 유전학의 발전입니다. 유전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건 가끔씩 이렇게 보고가 돼요. 뭐로써 보고가 되느냐? 환경적으로 의존적이며 아니면 이펙트 사이즈, 즉 효과적인 크기. 이게 통계적인 용어인데 굉장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여기 찾아봤더니 무슨 두 집단 사이에 평균을 내고 이걸 표지변처럼 나눈 이런 글인데 일단 요거의 내용은 어려우니까 그냥 여기 해석에 나와 있는 대로 효과적인 크기라고 보세요. 통계학 용어입니다. 굳이 몰라도 됩니다. 효과적인 크기에 있어서 머디스트합니다. 머디스트는 좋게 보면은 보통인 거고요. 나쁘게 보면은 별로 크지 않은 거예요. 영향력이 적은 겁니다. 됐죠? 그렇다면 이 환경적으로 의존적이거나 아니면 이펙트 사이즈 면에서 별로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건 이 유전학의 발전이 어디 내에서 아카데믹 퍼블리케이션 하면은 학술 간행문이거든요. 이 유전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학술 간행문의 책 같은 경우에 뭐라고 보고되어지냐면은 요만큼이라고 보고되어지는 거예요. 즉 학술 간행문에서 보여주는 유전학 발전의 특징은 환경적으로 의존적이며 어떤 효과적인 크기에 있어서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답니다. 즉 한마디로 뭐야? 학술적으로 봤을 때 유전학의 발전은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while이 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얘기하는 거는 영향력이 낮은 유전학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뒷문장에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게 뭐예요? 유전학의 발전이죠. 유전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씩 트랜슬레이트, 번역이 됩니다. 근데 유전학의 발전이 뭐 외국어도 아닌데 번역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언어 간의 번역이 아닐 때는 보통 이럴 경우에 쓰는 트랜슬레이트는 이런 용어로 바꿔서 이해된다 혹은 이런 용어로 전달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유전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전달되어지느냐? to public, 대중들에게 deterministic, 결정론적인 언어로 전달이 돼요. 뭘 통해서? 미디어라는 걸 통해서 말이죠. 자, 앞에서는 분명히 유전의 발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근데 미디어를 한번 거치면 유전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결정론적인 아주 단적인 굉장히 중요한 언어로서 바뀌어서 대중들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어렵죠? 자, 일단 처음에는 뭐라고 나와요? 이 유전학적인 발전은 환경적으로 의존적이며 효과 크기 면에 있어서 별로 크지 않아요. 즉 뭡니까? 유전학의 발전은 종 전체에게 있어 이 학술에 다루는 종 전체에게 있어서는 대단하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근데 이런 유전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게 미디어라고 하는 걸 거치는 순간 뭐로 바뀝니까? 결정론적인 언어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서 대중들에게 전달된대요. 유전학의 발전이 차지하는 실제 크기보다 미디어에 의해서 약간 부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유전학을 다루는 사회학자들은요 주장합니다. 미디어의 묘사라고 하는 건 뭐에 대한 묘사일까요? 유전적인 영향이에요. 어디에 미치는? 건강에 미치는 유전학의 영향을 다루는 미디어의 묘사는요. 그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주어 동사의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즉 건강에 미치는 유전학의 영향을 다루는 미디어의 설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 부분 일정 기간 동안 증가하였어요. 즉 미디어에서는 유전학의 어떤 영향력을 계속해서 점점 키워나간 겁니다. 콤마ing죠. 분사 구문이요. 동사형입니다. 이와 동시에 뭐가 됐어요? 대중들의 디스커즈가 굉장히 영어 중요한 건데 일종의 담론입니다. 적게 얘기하면 대화가 되고요. 크게 얘기하면 그 시대를 관통하는 철학이 돼요. 즉 대중들의 담론, 그 대중들, 그 시대에서 굉장히 트렌디한 대중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철학의 부분이 된 거예요. 그렇죠? 유전은 굉장히 사실상 그렇게 크지 않은데 미디어에 의해서 부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에 미치는 유전학의 영향이라고 하는 게 미디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점점점 커져가게 됐고요. 너무 커져서 대중들의 철학, 즉 담론이 된 겁니다. 됐죠? 스로비치, 이러한 담론을 통해서 개개의 사람들은요. 병의 증상을 이야기되고요. 두 번째, 도움을 구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견해를 형성해요. 누구에 대한 견해느냐? 특정한 특성이라던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견해를 구성해요. 그렇다면 특정한 특성과 조건이라고 하는 결국 뭘까요? 특정한 유전자로 보시면 돼요. 특정한 유전자, 특정한 질병,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쟤는 유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도움을 구해야 돼? 혹시 제가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증상을 이해합니다. 쟤는 엄마 아빠가 저래서 저렇게 아픈 거야. 라고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 전체를 뭐라 얘기해요? 유전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미디어들은요 점점점 크게 묘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죠. 그 결과 사람들은 기본적인 걸 생각할 때 뭘 생각한다는 겁니까? 유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미디어가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키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일단 주어 동사 거래가 굉장히 멉니다. 그렇죠? 멀기 때문에 주어 동사 형태 보시고요. 전치사 플러스 위치 같은 경우는 일단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간단해요. 이 전치사의 의미를 살려주시고요. 선행사에 사시면 돼요. 쓰르는 몸을 통해서잖아요. 선행사는 대중들의 담론이니까 이러한 대중들의 담론을 통해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끊어주면 됩니다. 원래는 꾸며주는 건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꾸며주는 거로 보지 마시고 자르세요. 별개의 문장으로 보시되 선행사를 찾아서 의미를 붙이면 돼요. 대중의 담론이 되었고요. 대중의 담론을 통해서 개개인들은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해설해 주시면 되고 문법적으로 보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뒷문장은 완벽한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은 정보라고 하는 녀석의 주된 소스예요. 뭐에 대한 정보입니까? 유전적인 발전과 이런 유전적인 발전의 적용에 관련된 정보죠. 즉 유전학과 관련된 모든 겁니다. 이런 정보의 주된 소스입니다. 즉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유전에 대한 정보를 얻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중립적인 담론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은 유전학과 관련된 정보를 틀어주고 있어요. 근데 얘는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겁니다. 정보가 중립적이지 않게 되면 뭐가 생겨요? 바로 왜곡이라는 게 생겨요. 오히려 정보라고 하는 것들은 선택적으로 포함되거나 무시돼요. 그리고 과학적, 임상적 함의, 임상적이라는 게 뭡니까? 의학과 관련된 거잖아요. 의학적인 어떤 함의, 속에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 과학적 의미, 그리고 의학과 관련된 함이라고 하는 건, 의미라고 하는 건 뭐에 관련된? 유전적 발견에 관련된 과학적, 임상적인 의미, 속에 숨어있는 의미라고 하는 건 가끔씩 부정확하거나 과장되기도 한대요. 즉 뭡니까? 정보라고 하는 건 취사 선택이 됩니다. 근데 취사 선택을 하면 안 되죠. 모든 걸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발표하고 유리하지 않는 건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정확하게 되고 과장된다는 겁니다. 즉 미디어로 인해 왜곡의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전적인 낙관주의가 뭡니까? 모든 것들을 유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유전적인 낙관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대중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칩니다. 계속 해왔던 거죠. 그리고 한 연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평범한 사람들은 대개 받아들여요. 무엇을? 유전하게 설명을 받아들인대. 뭐와 관련된? 사람들의 건강과 행동에 대한 유전적인 설명을 받아들여요. 제가 왜 저래? 쟤네 집안은 원래 그랬어.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어떤 경향이 있게 됩니까? 과장하게 된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일반적인 질병의 유전 가능성을 과장합니다. 특히 누구에 있어서? 생물학적인 친족에 있어서. 즉 엄마 아빠 친척. 엄마 아빠 친척이 아파. 쟤도 아픈 거 아니야? 쟤네 가족 모두를 다 격리시켜야 돼. 이렇게 과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미디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전학의 발전이 과장됐고요. 이런 과장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시민이 유전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왜곡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전학의 낙관주의는 대중들의 연론에 영향을 미쳤고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유전학의 설명을 쉽게 받아들여요. 근데 문제는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유전 가능성조차 과장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더 어떻습니까? 유전학의 발전과 매체, 미디어의 관계를 나타내는 글인데 두 개가 결합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은 유전학의 정보를 틀어지고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문제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왜곡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야. 즉 미디어와 유전학의 발전이라는 게 결합이 됐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걸 찾으면 되겠죠. 1번 유전학자의 편견과 낙관주의는 유전학의 발전을 저해한다? 전혀 아니죠. 2번 성격이 낙천적인 사람들 바로 탈락이 됩니다. 대중매체는 건강에 관한 유전학의 성과를 부정확하게 전달한다. 대중매체 나오고요. 유전학 둘 다 나옵니다. 딩동댕이 되겠죠. 4번 유전학은 대중매체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다. 이제 이해할 수 있었잖아요. 문제는 왜곡됐기 때문에 문제는 겁니다. 5번 유전학의 발전으로 건강에 관한 지식이 대중화되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글의 요지는 아니에요. 따라서 5번도 아니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